자,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저랑 수업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지 간단하게 잔소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요거를 마지막 걸 좀 보시면, 자, 국내 보건 정책이 한때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5개까지 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 점점 줄어서 1개, 그러니까 정책 부분에서는 1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함없이 많은 거는 간호가정 쪽. 이거는 뭐 국시를 통해서도 간호가정이 중요한 건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간호가정이 한때는 9개 연적도 있었어.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양심이 꺼리긴 했는지 5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간호가정에 조금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실 때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3개, 2개. 그래서 여전히 2개. 그래서 역학도 양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다 하시면 되고, 그래도 하여튼 저희는 다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이론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론 부분이 나와요. 그 이론 부분이, 자, 보세요. 3개였다, 1개, 2개, 거의 3개. 그래서 요 이론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3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지만 3개를 유지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도 역시 시간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걸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대 산맥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1차 보건의료가 시험 문제 나오고, 어떤 때는 건강증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건강증진 쪽이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나왔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계속해서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까지. 그 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2문제 나오고 1문제 나왔는데, 보통 평균 2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이제 1문제 나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 또 보건교육에서 특히 보건교육 쪽이 좀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가, 학교 보건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보건교사가 있어서 학교 보건 쪽으로 시험 문제를 안 내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학교 보건이 시험 문제 2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하고 인구 쪽은,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문제를 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지. 인구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서 그런지 한 문제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간호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예전에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한때 또 3문제까지 갔다가 올해 2문제. 그래서 이 가족간호 같은 경우는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 공부하려면 진짜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시 때는 맨날 포기하자라고 했던 게 이 환경인데, 우리 쪽은 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한번 띵 나오고, 또 쭉 안 나오다가 한번 띵 나오고,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요 환경 중에서도 주로 식중독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중독은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식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호 사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문 간호, 가정 간호,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재활. 근데 재활은 요새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왔다. 재난 쪽도요, 한참 유행처럼 나오다가, 재난 쪽은 유행처럼 나오다가, 이것도 슬쩍 또 이게 한풀이 꺾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자, 2024년도 문제는 진짜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2024년도 문제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좀 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쓴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번에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존 플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보건의료 체계. 예, 이게 뭐 자유방임형, 사회주의형, 사회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워낙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서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얘도 좀 심심하면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도 툭 하면 나왔었는데 요번엔 여기 좀 시험 문제 빠지고 요게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가점의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냥 거의 다 나온다. 구석구석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예전에 나왔었다가 이번엔 자료 분석 단계. 근데 얘는 워낙 단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게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단계 예전에 나왔었고, 요번에는 목표 설정이요. 근데 이 목표 설정도 워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나올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았었어요. BPRS, 펄 방식, 블라이언트가 얘기한 거. 근데 항상 단골은 BPRS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블라이언트가 나왔다 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간호하면은 지역사회 간호의 진단하는 오마 진단인 건 아실 거고요. 이 오마 진단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간호 활동에는 조정이 있거든요. 간호 활동에는 감독, 감시, 조정 이런 게 있는데 항상 감독하고 감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다가 요번엔 조정 쪽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역학 쪽이요. 역학 쪽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차비, 비례 사망률, 상대 위험비, 여기는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문제 나왔다? 그럼 요거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계산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계산하는 게 민감도, 특이도. 예, 그래서 요번에는 요게 나왔습니다.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물론, 뭐, 계산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계산이 되겠지만, 계산기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수치가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정답 못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근데 요번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리벨 클락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벨 클락이 제시한 질병의 자연사 단계.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예전에는 연구요,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후양적 코호트 연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단골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건사업, 그러니까 간호이론이요. 간호이론에서 거의 단골은 스와트 분석이죠. 요번에도 스와트 분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이론에서 뉴만 모르시면 안 되는 건 아시지? 뉴만 이론이 워낙 단골이었었고, 그 다음에 프리시드, 프로시드도 단골이었기 때문에 자주 나왔고, 범이론, 이게 뭐예요? TTM 이론. 예, 이것도 역시 단골이었고, 근데 요번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렘 이론이 있고 로이 이론이 있었는데 솔직히 오렘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좀 쉽고, 근데 요번에는 로이 이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은 오렘 이론은 가르쳐주고 로이 이론은 슬쩍 건너뛰는 교수님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 로이 이론이 요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처럼 아이 로이는 그냥 넘어가자 이랬던 사람들은 좀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증진 모형, 건강신념 모형, 얘는 워낙 유명한 모형이긴 하는데 요번에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은 돌아가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이론을 소홀히할 수가 없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양대 산맥이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솔직히 1차 보건의료보다는 건강증진 쪽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이고, 이분의 하는 일이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2년에 한 번 또는 뭐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나오니까 이거 좀 더 기억을 해두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헬스플랜 2030.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시지? 그래서 예전에는 헬스플랜 2020의 대표 지표 목표, 그리고 요번에는 헬스플랜 2030의 비전, 기본 원칙, 중점 과제 이런 것들이 좀 나섰습니다. 특히 중점 과제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 암기해? 암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아서 암기를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맞았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 굉장히 유명한 계획서 있거든요. 이건 법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끊임없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산업보건으로 가면, 자, 예전에는 산재 쪽이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산재 쪽.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직무도 좀 자주 나왔고, 무엇보다도 단골 문제가 건강검진이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 결과, 자, 건강관리 구분, 업무수행 적합 여부 크게 두 개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구분은 뭐 A, B, C1, C2 이렇게 나오는 건 아실 거고,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가나 다라로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단골이었다가 이쪽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가 또 이쪽이 단골이었다가 요번에 또 이쪽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차피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둘이 돌아가면서 좀 나오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산업재해 통계지표, 그래서 건수율 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구나. 그 다음에 질병 자체로는 VDT 증후군, 열사병, 얘는 워낙 단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벤젠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 위쪽이 좀 자주 나오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이요. 제가 이제 학교 보건은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건교사의 직무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보건교사의 직무가 되게 많아요. 법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외우기가 힘들어서 너네 이거 모를 거야. 이러면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교사의 직무는 좀 자주 나오니까, 다 외우기는 힘들어도 하여튼 문제를 고를 수 있을 만큼은 자꾸 눈도장 찍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세월이니만큼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대응 단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엔 이것도 나왔습니다. 결핵 환자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 누가 하느냐 이것도 나왔거든요. 대부분 학교장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학교장의 업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건교육입니다. 자, 보건교육도 은근히 왜 이렇게 많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보건교육이 안 나왔는데, 이제 특히 보건교육에서 학습 목표, 인지적 영역, 심리 운동 영역, 이거 뭐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부분이 예전에 단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좀 나왔었고, 무엇보다 단골은 요거죠. 심포지움. 뭐 분단 토익, 패널 토익 이런 것들이 좀 단골이었었고, 근데 나오다 못해서 요새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하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론이 있는데 이게 합리적 행위론, 그 다음에 요거랑 거의 비슷한 계획된 행위론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돼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었고 딱 한 번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레드쇼의 교육 요구 유형이 있는데, 교육 요구 유형 요것도 물어보는, 이것도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이제 말았고, 그 다음에 신기한 건 뭐냐면 보건교육 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보건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뭐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 교육기법을 이제 물어보겠구나.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보건소에서 보건교육할 때 참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뭔가 이게 이렇게 입김을 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여튼 요거. 근데 이제 모자보건이요. 자, 모자보건은 합계 출산율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합계 출산율, 뭐 순재생산율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만 딸랑 외우는 게 아니라 순재생산율, 총재생산율 같이 덩달아 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인공임신 중절수술 요게 그 가능한 주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요게 이게 위헌이 됐잖아요. 그죠? 그 법으로 위헌인데 법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예 삭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과거에 나왔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건강진단 횟수, 얘도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인덱스는 엄청 난골입니다. 알파 인덱스. 그래서 요거는 모르면 정말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모성 사망비, 모성 사망률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 특히 이 중에서 모성 사망비가 몇만 명 당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곱하기 1000이냐 곱하기 10만이냐 요걸 뜬금없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와 이런 것도 물어보나 싶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걸 다 맞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스 플랜 2030이 이미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인구 가족 계획에서 보시면 요번에 요거 나왔습니다. 항아리형.
우리나라가 항아리형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맞춰서 시험 문제 좀 나온 거고, 이것도 딱 보고 나올 게 나왔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요것보다 조금 어려운 게 인구 변천 단계일 거예요. 특히 작년인가 재작년이니까 인구 변천 단계를 그래프로 그리면서 거기에 가로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림을 아예 제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엇보다도 단골은 노령화 지수, 또 부양비, 이쪽이 좀 단골일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국시에서도 단골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국시 내시는 교수님들이 우리 쪽 문제를 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가족간호요. 자, 가족간호는 단골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가족건강사정도구, 요거, 또 하나 가족 이론, 요 두 개가 가장 단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정도구 중에 요번에는 사회지지도,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이론도 요 이론 중에 요번에는 아주 쉬운 구조 기능 이론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체계 이론도 나왔고 상호작용 이론도 나왔거든요. 이게 훨씬 좀 어려운데 여기는 좀 쉽게 구조 기능 이론이 좀 나왔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단골을 친다면 발달가업이요. 그래서 뭐 노년기 발달가업, 진수기 발달가업.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있고, 그다음 치아과정의 종류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치아과정의 종류는 암기, 무조건 암기. 근데 그렇게 다행히 자주 나오진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하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 쪽입니다. 자, 환경 쪽은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보시면, 일단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국제회의, 이것도 암기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요 런던 스모그,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중독, 얘는 국시에서도 단골인 건 아실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수의 정수 과정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 좀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그냥 교과서 내용대로 그냥 정답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마 라돈 침대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라돈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래서 그 현 상황을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쪽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일단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게 재난이죠, 재난. 그래서 사회재난, 재난 단계, 뭐 중증도 분류, 이게 이제 한때 유행해서 엄청 시험 문제 나오다가 작년부터 좀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근데 올해는 이제 가정간호 이쪽이 좀 시험 문제 나왔었다. 근데 워낙 쉬운 쪽이 나와서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총평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2018년도까지는 정말 문제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18대 2의 법칙이야. 18개는 되게 쉬웠어. 근데 2개는 정말 생소하고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를 내신 교수님을 제가 그때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문제를 너무너무 막 깔끔하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간호사를 많이 뽑은 적이 있었어요. 1년에 한 300명도 뽑았거든요. 그때 2019년, 2020년 문제가 거의 하수중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쉬운 건데, 이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많이 틀렸어. 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있어? 이게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23년도에는 자, 요게 조금 문제, 이게 사람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뭐 300명도 뽑고 100명도 뽑았다가 이제는 좀 줄어드니까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 그동안 간과했었던 내용, 또 대학 교재의 내용이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2022년, 2023년. 그래서 올해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중하 문제입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처럼 쉽지는 않았어. 중하 수준의 문제였고, 평소에 중요시 여기는 내용의 문제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 암기를 좀 꾸준히 하고 잘하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다 했다면 만점을 받을 정도였다. 그래서 저는 중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방식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
교과서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업에는 요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라고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책을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분류만 좀 하세요. 아, 이런 내용을 할 거구나. 어떤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분류만 하시면 되고, 자,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책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요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예요. 결국 한 번 반복하고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구체적으로 반복하니까 2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책에 줄을 치면서 외울 거는 외우고 요거는 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을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왜냐면 암기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해야지 정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시로 암기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상기시켜 주실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면 30분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근데 생각이 안 나. 제가 생각할 시간도 드릴게요. 조금 힌트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기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게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 학문의 상식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길거리 다니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상식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가서 나중에 보건소에 발령 가시면 보건소에도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에서는. 그래서 저는 상식화 시킬 거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좀 갖고 올 건데 쪽지 시험을 제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다 깔을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고 아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문제는 좀 쉬웠고 이런 문제는 어렵구나.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좀 커버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점을. 그래서 약점을 보고 아, 어떻게 틀렸다라고 하면 이게 왜 틀렸는지도 죄송하지만 저랑 상의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쪽지 시험 보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보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제가 집요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 내가 약점이 이런 거구나. 그럼 이쪽을 좀 커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 수업이 다 끝나요. 그럼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 번에 1회에 10문제씩 30번 제가 문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죠? 정답 없이 보냅니다. 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메일링 퀴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내면 거기에 답을 쓰시는 거예요. 1번의 답은 몇 번이고 2번의 답은 몇 번이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3번 틀렸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하고 다시 답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또 다시 3번 정답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이 맞을 때까지 제가 부원 설명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와, 나 이거 알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었네.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야. 설마 이런 건 알고 계시겠지.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아니 이런 것도 틀리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라고 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30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평상시 실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측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모양 아닙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거 유튜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거랑 똑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놓치셨다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카페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카페에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진동 카페에 가시면 간호전공 스터디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솔직히 낮에 질문을 하면 제가 낮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밤에 새벽에 질문하면 저 금방, 왜냐면 저한테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1시에 딱 질문 올라오면 저 되게 기분 좋습니다. 왜? 새벽 1시까지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시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받아드릴 겁니다. 결국 약속할게요. 답변 올리시면 하루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든지. 그래서 이건 이럴 거야 라고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정말 힘든 게 지역사회. 여러분 이렇게 유추 해석해서 이럴 거다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약속을 좀 끝냈고요. 이거 좀만 줄이고 좀만 끊을게요. 네, 이건 좀 끄고선 할게요.